이 은하는 밝기가 약 태양을 1족의 그런 밝기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거는 근데 적외선 영역에서예요. 이런 은하들을 초발광 적외선 은하. 적외선에서 엄청나게 발광한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본격적으로 관측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7월 14일에 저희가 오피셜하게 IAU 국제천문연맹의 인정을 받으면서 첫 이미지 공개 행사를 했었는데요. 벌써 1년 정도가 다 되었고 매번 새로운 관측 사진이 나올 때마다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쯤에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가장 중요한 임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사진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임무가 다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 맨 왼쪽에 보시면 붉은색으로 뭔가 뻥 하고 터지면서 시작하는 것 같은 빅뱅 이후에 우주 초기의 모습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관측을 하겠다. 그 위에는 뭔가 구름 속에서 별의 탄생의 모습을 확인하겠다. 이게 또 주요 임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 은하의 진화, 그 다음에 어떻게 은하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별의 형성이라든지 오른쪽 밑에 이제 원반에 이렇게 Z가 나오는 모습이 보이죠. 이런 것들을 관측하는 것도 임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크게 행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2의 지구를 찾아라. 외계 행성의 대기를 관측을 해서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찾고자 하는 제임스 웹 임무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ARP220이라는 은하입니다. 보통 나선 은하나 동그란 타원 은하 알고 계십니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예 약간 선풍기처럼 생긴. 선풍기처럼 생긴. 맞아요. 근데 지금 보고 계신 이 은하는 이 얼핏 봤을 때 일반적인 은하의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 동그랗지도 않고 선풍기 같지도 않고. 사실은 이 은하는 두 개의 나선 은하가 완전히 합쳐져서 충돌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허블 우주망원경이 찍은 사진이에요. 보통 우리가 은하가 충돌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셨어요. 근데 저 사진들을 딱 보면 누가 봐도 쟤네들은 충돌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은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은하도 안드로메다 은하와 함께 충돌을 해서 타원 은하를 형성할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사실은 은하의 충돌 장면에 대해서도 많은 관측들을 해 왔어요. 맨 왼쪽에는 심지어 가장 첫 번째로 공개된 이미지예요. 슈테판 오중주. 가운데 밝은 부분이 두 개가 보이죠. 저기가 충돌하고 있는 은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 다음에 공개가 된 수레바퀴 은하입니다. 붉은색의 은하가 저 은하를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스쳐 지나간 거예요. 보통 은하들은 서로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속도를 줄이면서 이렇게 막 충돌을 하는데 얘는 그냥 사정없이 그냥 빵 하고 지나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충격파가 생기면서 오른쪽에 수레바퀴 은하에 저렇게 충격파들이 퍼져나간 모습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충돌하는 은하들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관측을 한 적이 있다. 보통은 상호작용하면서 이렇게 멀어졌다가 다시 뭉쳐져서 이렇게 다시 합쳐지고 또 퍼져나가고 합쳐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데 얘는 그냥 진짜 충돌하고 지나간 거예요. 진짜 뺑소니지. 네, 또 이런 은하도 공개가 된 적이 있어요. IC1623 또는 VV114라고 불리는 두 개의 은하가 약 2억 7,500만 광년 떨어진 곳에서 충돌한 모습. 맨 왼쪽은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찍은 거고요. 가운데 있는 거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근적외선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맨 오른쪽은 중적외선. 그러니까 파장이 다 다른 거예요. 맨 왼쪽은 가시광선, 가운데는 근적외선, 맨 오른쪽은 중적외선. 안에 엄청나게 가스들이 막 이렇게 뭉쳐지고 별들이 많이 태어나다 보니까 가운데 엄청 밝죠. 이 세 개의 사진, 허블 우주망원경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사진을 합치면 이런 사진이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가운데 붉은색으로 표기된 영역 보이세요? 가스들이 중점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곳이에요. 저곳에서 별들이 엄청나게 많이 태어나고 있어요. 우리 은하에서 태어나고 있는 별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충돌 모습을 그동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공개를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은하는 약 2억 5천만 광년 떨어진 뱀자리라는 곳에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저 모습은 2억 5천만 년 전의 모습이다. 홍룡님, 2억 5천만 년 전이면은 뭐가 살 때죠? 2억 5천만 년 전이면요. 지구에 대멸종이 크게 하나 일어날 때입니다. 저 2억 5천만 년 전에 지구에는
대멸종이 있었다. 지금 우리가 저 모습을 볼 때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저기서 지구를 봤으면은 생명체가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구는 지옥인 거지. 공룡 시대가 시작하기 바로 직전, 공룡이 나타나기 전에. 공룡이 나타나기 전에. 나타나기도 전에. 이게 이번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촬영된 ARP-220. 아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거의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네. 스파이크 같은 거 나오죠. 네, 네. 팔각 해절 스파이크. 그러니까 은하들의 바닷속에서 완전히 등대처럼 빛을 네. 발하고 있는 은하 속의 등대 같은 모습을 갖고도 있는데, 이 은하는 밝기가 약 태양을 1족의 그런 밝기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거는 근데 적외선 영역에서예요. 이런 은하들이 가끔씩 있어요. 이런 은하들을 초발광 적외선 은하. 적외선에서 엄청나게 발광한다. 그래서 영어로는 울트라 루미너스 인프라레드 갤럭시라고 해서 ULIRG. 우리 은하의 밝기가 태양과 비교를 해봤을 때 한 100억 개 정도 합쳐놓은 정도의 밝기거든요. 이 ARP-220은 1조배다. 가운데 밝게 빛나는데 그 지역이 200개의 성단이에요. 성단이라는 거는 별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약 5천 광년, 우리 은하의 지름의 5%밖에 안 되는 작은 영역이에요. 저 가운데 작은 영역에 네. 가스들이 우리 은하에 전체 분포하고 있는 전체적인 가스가 저 좁은 영역에 거의 다 분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별들이 엄청나게 많이 태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여드렸던 게 울트라 루미너스 인프라레드 갤럭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게 지금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맨 왼쪽에 우리 은하와 같은 나선 은하가 처음에 저렇게 충돌을 하러 가요. 저 두 번째, 두 번째 사진이요. 사진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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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초기에 은하들이 합병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합쳐지면은 가스들이 뭉쳐지고 거기에 별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면서 적외선에서 엄청나게 밝아져요. 그게 네. 우리가 방금 봤던 ARP-220. 그 사진을 제임스 웹이 찍은 거고요. 저게 조금 더 진화가 되면 우리가 계속 다루려다 못 다뤘던 퀘이사인데, 퀘이사처럼 되고 그게 더 이제 진행이 되면은 타원형 은하, 거대 타원형 은하가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방금 찍은 ARP-220은 저 가운데에 있는 사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판도라 클러스터라고 해서 판도라 은하단. 우리가 여러 번 다뤄드렸어요. 여기서 은하의 개수도 셀 수가 없는데 저 은하 하나하나에 별들이 수천억 개씩 있어요. 그래서 이 판도라 클러스터가 관측이 된 이후에 네. 엄청나게 많은 연구진들이 이거를 연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 붉게 보이는 것들은 우주 초기에 형성된 은하들이에요. G값이라는 거는 우주론적 적색 편입 값인데 크면 클수록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허블 우주망원경이 보지 못했던 레벨의 모습을 계속 봐왔는데, 이번에도 이 지역의 오래된 은하를 연구하던 연구진들이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이 사진은 앞서서 보여드렸던 판도라 은하의 일부분을 확대한 사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붉게 보이는 은하들 있죠. 빨간색으로 보이는 은하가 대부분 빅뱅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형성된 은하들인데, 그 중에서도 저 네모칸에 있는 아주 작고 붉은 은하들, 은하단이에요. 은하들이 모여있는 걸 은하단이라고 하잖아요. 빅뱅 후 불과 6억 5천만 년, 얼마 지나지 않은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은 은하들이 서로 단을 이미 이루고 있었다. 그 정도 초기면 우리가 은하를 겨우 형성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개가 이미 있었다. 은하단을 형성을 하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모들 속 안에 있는 은하들의 모습이 오른쪽에 보시면 매우 작죠. 총 하나, 둘, 셋, 넷, 다, 7개의 은하들이 있어요. 이 7개의 은하가 속도를 재고 거리를 재봤더니 속도도 비슷하고 거리도 거의 같은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와 거리가 같다는 것은 얘네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예요. 원시 은하단의 모습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하단의 형성기에 대해서 밝혀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 7개로 보이는 은하단의 모습이 같은 적색 편의를 갖고 있고 같은 속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분광기 있거든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분광기. 쉽게 말하면 속도를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속도를 측정해봤더니 저 7개 모두 거의 다 초당 1000km 이상으로 1초에 1000km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멀리 있는 거예요. 무리로부터 멀면 멀수록 더 빨리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과거의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가 만약에 현재라면은 어떨까라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죠. 이거는 머리털자리 은하단이에요. 얘네만큼보다도 더 큰
은하단을 이미 형성을 했을 것이다. 지금쯤이면. 은하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에서 가장 질량이 집중된 곳이에요. 시공간을 뒤틀어요. 엄청나게 무거우니까. 네.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바로 네. 중력 렌즈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빛이 저렇게 오는데 저 은하의 중력 때문에 퍼져나가야 될 빛이 다시 우리한테 모이는 거예요. 저 은하에 가려져서 안 보여야 될 것들이 저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멀리 있다는 거는 또 무슨 의미이기도 하냐면은 어둡다는 거예요. 퍼져나가야 될 빛들이 한꺼번에 한 군데로 모이죠. 그럼 원래 밝기보다 밝게 나타나요. 아까 은하단이 딱 7개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판도라 은하단들 때문에 7개의 은하가 중력 렌즈 현상으로 우리한테 관측이 된 거죠. 최소 7개 더 많은 은하들이 그러니까 우주 초기에 형성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진화가 엄청나게 빨리 되었다라는 게 이번에 제임스 웹 관측 결과로 확인이 된 거죠. 항상 은하들의 모양이나 중력적인 분포가 일정하면은 도넛 모양으로 보일 텐데 그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중력이 항상 이 전체적으로 원으로 일정한 게 아니라 그 분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보이는 데가 있고 안 보이는 데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사실 판도라 은하단이나 머리털 은하단과 같은 거대한 은하단이 어떻게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했냐는 적외선으로만 관측을 해야 됐었어요. 왜냐하면 멀리 있기 때문에 이미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내지는 않아요. 우주가 팽창을 할수록 원시 은하에서 나온 빛은 이미 늘어나서 적외선으로만 관측을 해야 보일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제임스 웹으로 관측을 해야만 볼 수가 있는 거죠. 낸시 그레이스 로만 망원경이라는 게 이제 올라갈 거예요. 허블 우주 망원경하고 크기는 같은데 허블 우주 망원경이 예를 들어서 1/1 영역을 찍었다 그러면 얘는 200배의 영역을 찍어요. 그리고 적외선 망원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영역에서 한꺼번에 많은 원시 은하들을 찾아낼 거예요. 얘가 찾아내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그걸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관측을 해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올라가는 망원경이에요. 그래서 2027년 5월에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또 하나의 암석형 행성 분광 관측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GJ486b로 알려진 외계 행성의 관측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 GJ486b, b라는 것은 별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행성이거든요. 이 행성은 지구보다 약 30% 크대요. 부피가. 질량은 한 3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구보다 중력이 그러니까 강하겠죠. 암석형, 땅이 있는 행성입니다. 저 별이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죠? 그렇죠. 빨간색이에요. 적색 외성을 돌고 있어요. 태양과 같은 별이 아니라 저 행성은 저 별 주위를 한 바퀴 공전하는데 네. 지구 시간으로 1.5일 걸립니다. 그만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에 얼마나 많은 적색 외성이 있을까라고 보면은 저 빨간색들이 다 적색 외성이에요. 우주에 있는 별 중에서 76% 이상이 적색 외성이에요. 그럼 태양은 어딨냐? 완전 노란색보다 그 아래. 네. 거기 있는 별이에요. 태양과 같은 별은 우주에서 약 7%밖에 없어요. 태양이 엄청나게 탑10 안에 드는 별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외계 행성계는 적색 외성을 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적색외성이 저렇게 많으니까. 또 우리가 지금 발견하고 관측하고 있는 대부분의 암석들은 저 적색 외성을 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던 트래피스트 1 시스템이에요. 네. 7개의 행성이 돌고 있어요. 네. 그 중에서 EFG는 저 초록색 영역은 골디락스 존이라고 해가지고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저 시스템이 아래에 보면 우리 태양계와 비교했을 때 수성보다 한참 안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적색 외성에서는 모든 행성들이 별에 되게 가까이 돌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별이 작기 때문에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은 별에 가깝잖아요. 항성풍이라는 별이 쏟아내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세. 그죠? 우주 방사선 같은 게 바로 별에서 나오는 게 이제 대부분의 우주 방사선인 저런 별과 행성 시스템은 과연 저기서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아직 검증이 안 됐어. 우리가 관측을 해봐야 돼. 얼마 전에 트래피스트 1b를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관측한 결과를 내놓았어요. 근데 봤더니 대기가 없어. 그래서 트래피스트 1b의 대기를 관측을 했더니 없다는 게 확실하게 검증이 됐어요. 그런데 방금 보여드렸던 GJ486b라는 저기를 관측을 했을 때 대기가 있으면은 있을 수도 있네? 이게 항상 모든 적색 외성에 없는 게 아니구나 라고 그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관측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이번에 이 암석형 행성의 대기 분석 결과를 내놓았는데 물이 있다는 게 나왔어요. 이게 뭐냐? 근데 저 그래프를 보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는 게 주황색으로 된 그래프는
별에서 나오는 그 선이에요. 그리고 파란색 선이 그 행성의 대기를 관측한 거예요. 저 하얀 점들이 관측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하얀색 점들이 주황색하고 파란색하고 겹쳐 있는 데서 나타나죠. 수증기는 검출이 됐는데 이게 그 별의 흑점에서 나온 건지 이 행성의 대기에서 수증기가 관측이 된 건지는 불분명해요. 하지만 뭐가 관측이 됐다? 수증기가 관측이 됐다. 이게 이번에 검출이 된 결과예요. 만약에 그 행성이 수증기가 있다면은 결국에는 별에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항성풍 때문에 다 날아가 버릴 거예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항성풍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증기가 있다? 800km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은 이 암석형 행성의 내부에서 화산 활동 같은 게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수증기를 계속 공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깎여도 이 화산 활동이나 이런 것들로 수증기가 계속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대기를 가지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 확인을 해볼 거냐. 낮에 가장 더울 때가 언제예요? 2시. 2시. 왜 2시? 반사된 빛이 대기에 갇혀가지고 점점 데워지는 시간이 2시인 거예요. 대기가 있으면 복사열 때문에 시간이 분명히 차이가 난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재보는 거야. 중적외선 관측기를 통해서 행성의 낮 쪽을 관측을 할 수가 있는데 행성의 대기가 없거나 얇은 대기가 있다. 낮에 가장 뜨거운 부분은 그 별 받는 바로 아래 부분일 거예요. 그럼 공기가 순환이 된다는 거거든. 그렇지. 그렇죠. 햇빛이 여기서 비추는데 여기가 가장 뜨거워야 되잖아. 이러면 대기가 없는 거야. 여기가 바로 뜨거워지니까. 네. 근데 햇빛이 여기서 비쳤는데 여기가 뜨거워. 그러면은 대기가 있는 거야. 그렇죠. 열을 전달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관측을 할 예정이에요. 초기 관측 결과만 내놓은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관측 결과를 내놓은 이유는 뭐다? 궁극적으로 수증기가 관측이 됐기 때문에 대기가 있다는 것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수증기가 검출됐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중요한 결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내놓은 거고, 왼쪽에 보면은 구분이 되죠. 주황색과 파란색. 네. 짧은 파장에서도 관측을 할 예정이에요. 이게 제가 오늘 준비한 제임스 웹의 소식이었습니다. 보통 외계인 하면 외계 생명체 하면은 약간 사람처럼 생긴 거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고생물 연구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약간 인형 같거나. 약간 인형 같거나. 공룡 같거나. 아니면 개 같거나. 개 같거나. 멍멍 개 말고요. 꽃게. 예, 꽃게. 저는 안될각을 하도 많이 보니까 외계 생명체 약간 하면은 그냥 약간 미생물. 플랑크톤 약간 이런 것만 기대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여기서 제임스 웹 이야기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